내일 첫 미용하러 가는데 조시아 글쎄요. 미용실에서 미용을 어디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용하시는 분이 알아서 잘해주지 않을까요? 병원에서 그렇고 병원이냐 뭐 맞춤형인지 무맞춤형인지 따라 다른데 맞춤형이나 무맞춤이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맞춤 미용 사고가 생각보다 뭐 흔하지는 않아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알아서 잘해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미용하다 사고 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니까는요. 자, 연분홍님 안녕하세요. 윤 선생님 치주염인 먼치킨 롱헤어 3세 여와 고양이 다니는 병원에서 CT 촬영으로 잇몸 뿌리 보고 스케일링 하자고 하시는데요. 잇몸 뿌리를 보고 네 3세 어린데 아직 왜 그럴까? 스케일링을 해도 치석 생기던데 하는 게 나은가요? 스케일링 주기는요. 일단은요. 스케일링은 치석의 양을 보고 결정을 하기도 하지만요. 현재 쌓인 치석이 잇몸에 얼마큼 염증을 주고 있는지 또 그거를 넘어서서 치주염이 생기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CT를 찍어보고 치아 뿌리의 상태를 보고 이게 현재 치주염으로 얘는 잇몸의 치은염증, 잇몸의 염증을 넘어서서 치주염까지 진행을 하고 있구나. 즉 이빨의 뿌리까지 현재 염증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스케일링을 진행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판단이 내려서 스케일링 하는 거라면 당연히 하셔야죠. 그거는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단순히 치석 양만 보고 스케일링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맞고 병원에 사자 그러면은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죠. 보통 스케일링 주기는 평균적으로 정상적인 이빨을 가진 애들이 뭐 칫솔질을 안 했을 경우 칫솔질을 안 하는 고양이가 스케일링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는 보통 6년 차, 6살부터 보통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좀 늦으면 7살 이때부터 치석이 좀 많이 쌓여가지고 애들이 스케일링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빨을 안 닦아줘도 근데 건강하지 못한 이빨을 가진 애들 예를 들면 뭐 난성 치은염이라든가 이빨에 구강내 구내염이 있다든가 이런 애들은 그보다 좀 더 빨리 하기도 해요. 왜냐면 잇몸이 엉망진창 너덜너덜해지거든요. 치석 때문에. 그런 애들은 좀 빨리 하겠죠. 일단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 지금 정신없이 해가지고 제 얼굴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나요 지금? 세술하다고 하셔야 되는데 얼굴을 확인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잘 나오나요? 지금 너무 정신없이 켰어요. 막 정신없이 막 세팅하고 정신없이 키고 막 돌아가나 소리 나오나 이러면서 켜가지고 날이 더워져서 그런데 고양이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 찬물로 줘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찬물로 주셔야죠. 고양이들 더운 물 그렇게 쏙 좋아하지 않아요. 찬물 주셔도 괜찮습니다. 필요하다면 얼음물이라도 띄워줘야죠. 날 많이 더우면은요. 괜찮습니다. 찬물 주셔도 됩니다. 고양이 정수기는 항상 환영입니다. 이거 쓰면 좋아요. 고양이 정수기 아직 안 쓰시는 분들은요. 고양이 정수기라고 하기도 하고 고양이 연못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플라스틱보다는 사기로 된 재질이 더 좋고요. 유리나 사기로 된 재질이 그걸로 사시고 필터는 아주 자주 갈아주시는 거 아니면 없애는 게 나아요. 차라리 없는 세균 온상되니까 그냥 빼버리시고 그냥 쓰셔도 돼요. 물을 조금 더 많이 먹는 효과도 있고요.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정수기 쓰시는 거는요. 선생님, 어머니가 폐혈증으로 큰 고비를 넘기셨는데 이뻐하긴 하지만 고양이 털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다면 걱정하십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부딪히고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머니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치우시는 게 좋아요. 이 경우는요. 일단 알러지나 아토피를 유발을 없는 분이라 그래도 일단 위생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위생상의 문제는 사람한테 옮기는 병 자체는 되게 낮아요. 그리고 확률도 되게 낮고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질병을 옮기진 않겠지만 위생상의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털이 날리고요. 각질이 날려요. 먼지도 더 많이 생기겠죠. 고양이들이 막 다니니까는요. 그래서 이런 위생상의 문제는요. 폐혈증을 앓고 있거나 면역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들한테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어요. 그거는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건강이 항상 우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저는 고양이를 다른 공간으로 격리해서 키우시는 건 다른 분이 키우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현재 어머님 건강이 위해롭다고 느껴지시거나 그 다음에 의사의 소견이 곧 집안에서 작은 동물을 키우는 거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약해진 면역성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은요 당연히 다른 데로 보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조심스러운 제 소견이지만 가슴이 아프고 슬프지만은 이 경우는 사람의 건강을 조금 더 우선시해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가 조심스러운 수의사로서의 소견입니다. 이거는 어떤 뭐 개인의 소견이 아니고 개인의 소견이야 고양이 버리지 말고 열심히 잘 키우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수의사로서의 소견은 이런 경우 고양이를 다른 데로 보내는 게 맞지 않나가 제 수의사로서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뽀기님 좋은 말씀 못 드려서. 이 길냥이들이 이제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는 동물이니까 우리랑 같이 공존해 그렇게 믿음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얘들 밥을 주는 게 옳지 않나라고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크게 남한테 피해를 많이 안 주는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든 얘들한테 밥을 주고 물을 주고 얘들 생명으로서 대우해주고 물론 길냥이 생활하다 보면 사고 나고 생명이 짧은 건 사실은 뭐 오래 10년 20년 얘들 살리게 해야지 뭐 이런 의도로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을 살다 가더라도
차에 치여 죽던가 쫓겨나 죽던가 얼어 죽던가 아니면은 뭐 밥을 제대로 못 구해서 이제 뭐 다른 데서 쫓겨나 죽던가 뭐 결국 수명이 되게 짧으니까 길냥이들은요. 그래서 뭐 5년을 살든 3년을 살다 가더라도 그래도 있는 동안에 나랑 연이 된 애들, 내 주변에서 연이 된 애들은 또 맛있는 밥이라도 좀 먹고 따뜻한 물이라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너무 춥지 않게 또 너무 굶주리지 않게 좀 해주다가 보내고 싶은 건 마음이,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사실은요.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 이거는 인간의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 주변의 동물들까지 해주는 거죠. 우선은 내 집안에 나랑 함께 살고 있는 내 고양이 강아지를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고 가족으로 대화해주고 싶고, 얘네들이 아프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되면은요 내 주변에 있는 동물들, 뭐 길냥이들을 포함해가지고 뭐 이런 보면 이제 불쌍한 거죠. 거기다 이제 보호소 강아지 동물들도 불쌍한 거죠. 거기서 뭐 기부도 좀 해주고 싶은 거고, 길냥이들 밥이라도 좀 주고 싶은 거고, 이게 인간으로서 일어나는 전 자연스러운 동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동정심은 사람이 본연이 가지고 있던 선함이 어떤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자, 만손님 대표적으로 여기 있네. 2주 전에 2년간 지켜본 길냥이를 의미해서, 이게 2년 동안이나 길냥이를 지켜보고 밥을 주다가 얼마나 극진해. 2년 동안 돌본다는 게 그 극진한 마음을 가지다가 끝내 이분의 선함이 계속 통하다가 결국은 입양까지 한 대표적으로 이게 선함이 드러난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만손님. 자, 항상 무릎 위에 자고 적응중입니다. 와 이쁘다. 근데 놀이에 흥미도 없고 하루 종일 울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일단 지금 당장 만손님 해줄 수 있는 거는 얘 자립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도 이 영역권 내에서 네가 안전하며 네가 혼자서도 꿋꿋하게 잘 지낼 수 있어. 너는 여기서는 안전하고, 이런 믿음을 심어주는 게 다거든요. 사냥놀이 열심히 시켜주시고, 어떻게든 꼬셔서 사냥놀이 시켜줘서 안심을 시켜주시고, 항상 이런 경우 자율급식 시키라 그래요. 제한급식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한급식을 하게 되면 하루 2번을 주인이 주는 밥에 대한 의존을 하게 돼요. 주인이 사냥을 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냥에 성공했구나 고맙다냐 이러고 더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주인의 의존도를 떨어뜨리는 길은요, 밥이라도 자율급식으로 주인과 상관없이 밥은 항상 여기 있구나, 이걸 가지고 의지를 덜하게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레볼루션을 한 달에 한 번씩 발라줘야 되나요? 2달에 한 번씩 발라줘도 되나요? 한 달에 한 번씩 발라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생각보다 고양이들 심장상충 많이 걸리고요. 특히 여름철에 심장상충 걸리면 취약할 수 있고, 걸리면 되게 골치 아파요. 검사도 잘 안 되고요. 검사에도 치료 방법도 없고요. 죽진 않겠지만 평생 괴로워지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폐가 폐섬유증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거든요. 심장상충 유충들이 폐로 유지해가지고 폐 주변에서 죽어버리면은요, 그 폐 주변 조직을 다 죽여요. 그래가지고 섬유화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평생 컬럭컬럭한 천식을 앓을 수도 있는 거고, 평생 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평생 고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레볼루션 진짜 열심히 발라주세요. 아셨죠? 와, 나 이 정도까지 레볼루션 광고 많이 했는데 레볼루션은 진짜 광고 안 들어오나 언제? 레볼루션은 꼭 광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레볼루션 꼭 필요한데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저는 고양이들 심장상충 예방 꼭 하시라고 말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거는 언젠가 강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요. 자, 카페트 없는 곳에 뛰다가 멈출 때 양이가 드리프트를 해요. 관절에 무리 갈까 발바닥 깎아주는데 고양이 발바닥 깎아도 되나요? 고양이 발바닥 깎아도 되는데요, 고양이 발바닥을 깎아주셔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고양이가 드리프트 할 때 방해가 될 정도로 발바닥들이 길게 자라서 패드를 덮는 고양이는 거의 못 봤어요. 정말 몇 종류 없어요. 대부분요, 발바닥 패드를 보면은 고양이 발바닥 젤리가 다 보입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다 보여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그렇게 털이 잘 길게 안 자라잖아요. 발바닥 부분은요. 뭐 페르시안이나 아주 특이한 몇 종류 빼고는요, 발바닥에 털 깎는다 그래서 특혜 문제 무리를 그게 뭐 차이가 났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냥 자꾸 무릎에 물이 미끄러진다 그러면은 그냥 미끄럼 방지 패드 아니면 카페트를 깔아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최소한 뭐 거실 전체 카페트를 깔아주진 못하겠지만 뛰어내리고 뛰어오르는 곳은 카페트를 꼭 깔아주시라 그래요. 뭐 캣타워 앞이라든가 소파 앞이라든가 이런 데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식탁에 자꾸 뛰어오른다 그러면 식탁 앞에 카페트를 깔아주시는 거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뛰어오르면서 미끄러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 뛰어내리면서 미끄러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카펫을 깔아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수의사님, 고양이 병문안은 며칠에 한 번씩 가야 될까요? 보고 싶을 때마다 보러 가야죠. 당연하죠. 내 고양이가 보고 싶어 죽겠는데 왜 안 가요? 매일매일이라도 가야죠.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야죠. 괜찮습니다. 근데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 달라요. 병원마다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얘는 병문안 오셔도 돼요. 그럼 그때마다 가세요. 저희 병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특별하게 뭐 전염성 질병이거나 아주 심각한 병이 아니라 그러면 매일 오시라 그래요. 근데 고양이가 막 주인을 보고 너무너무 흥분한다거나 이러면 제가 자제를 시키겠지만, 그건 아니면 저는 뭐 하루에 10번씩 와도 별로 상관은 안 합니다. 매일 가세요. 매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매일 가야죠. 나도 몰랐다. 제이강수님이 알려주네. 슈퍼챗은 금액 따라 글자 수 제한이 있어. 와, 됐다 치사하다. 네, 슈퍼챗은 금액 따라 글자 수 제한이 있답니다, 여러분. 됐다 치사하네요. 신기하네. 저도 몰랐네요. 정말 치사하네요. 됐다 치사하네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밀린 슈퍼챗 처리를 다 했네요, 드디어. 행복해라. 세상이 갑자기 평화로워지고 있습니다. 네, 세상은 아름답군요. 역시 세상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윤샘도 배고 윤샘 병원에 사고 싶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오시면 환영이죠. 근데 참 고마운 게 구독자님들이 다들 다니시는 병원들이 있으세요. 근데 멀리서 일부러 이제 호기심에 혹은 저를 보고 싶어서 아니면 제 말을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뭐냐면 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왜냐면 건강검진은 고양이가 굳이 아프지 않고 문제가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는요. 그래서 되게 고마워요. 그냥 느낌에 아 윤샘 돈 버세요. 뭐 돈벼랑 돈줄을 내줄 테다 이러고 오시는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건강. 근데 대부분 애들이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건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문진을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문진을 해보면 대부분 애들이 현재 상태가 건강해요. 그래도 되게 고마운 건 뭐냐면은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시겠다는 거는 뭐 저에 대한 신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 호기심도 있겠죠. 저 새끼 어떻게 병원 하나 봐야지 이러고 오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제 입장에서 감사한 거니까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1년 8개월 된 아비시니안 치질환 답변 감사드립니다. 플라고프를 습식에 섞어서 급여하고 있어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수개월을 수년 동안 장복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 플라고프를 만드는 회사 측에서는 장복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뭐 제가 해본 건 아니어가지고요. 저희 고양이가 제가 화장실만 가면 엄청 크게 울어요. 당연하죠. 퇴근하고 늦게 나서 늦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웃집 신경도 쓰이고 막상 들어오게 하면 또 나가겠다 우는데 원하는 게 뭘까요? 원하는 건 뭐냐면 화장실 문을 열고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쳐다보는 앞에서. 왜냐하면은 네가 지금 당장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내가 불안하다는 거죠. 내가 네 뒤를 봐주겠다. 왜냐면 화장실에서 똥 싸고 오줌 쌀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네 뒤를 봐줘야지. 누가 덮치면 어떡해. 원래 화장실은 좀 무서운 데야. 그러니까 내가 봐줄게. 갑자기 화장실 변기에서 손이 펄쩍 나와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러면 어떡해. 내가 네 뒤를 봐줄게.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 중에서도요. 소심하거나 겁 많은 아이들은요. 아니면 주인의 관심을 끄는 아이들은요 일부러 막 울어요. 그래서 주인이 쳐다볼 때만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똥오줌을 싸고 우렁차게 울어서 자기가 똥오줌을 쌌으면 알리는 애들이 있어요. 나 지금 대변 보고 소변 볼 건데 무서우니까 네가 내 뒤를 좀 봐줘야 돼. 알았지? 이러고 똥오줌 싸는 애들 있어요. 그 다음에 묻고 당당하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후다닥 튀어나가지고 자기 똥 싸고 오줌 쌌다고 자랑하는 애들도 있고요. 더 소심한 애들은요 주인이 올 때까지 집에서 똥오줌을 안 싸요. 버티다가 주인이 오면은 막 운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서 똥오줌을 싸요. 주인 쳐다보면서. 그것도. 그래서 나 너 올 때까지 기다렸잖아. 똥오줌 마려 죽겠는데 이 바보야 맹취야 이러고 당장 내 뒤를 지켜 이러고 똥오줌 싸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 소심한 애들은 실제로 그래요. 이 경우도 그래요. 화장실 문이 닫혀 있으면은 갑자기 두 가지 경우죠. 하나는 주인의 뒤를 봐주겠다고 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화장실 문은 항상 닫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영역권을 관리를 못하다가 주인이 들어갔으니까 빨리 문 열어놨지 이 안에 좀 들어가 보게 하고 들어가서 쓱 하고 보고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 내 영역이 여전히 안전하구나. 고마워 잘 봤어 이러고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화장실에서 우렁차게 울면서 그 소리를 즐기는 애들도 있어요. 왕왕 울리는 소리도 즐기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애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해요. 근데 주인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긁어서 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들어가고 쓱 나오면 그러면 단순 순찰이고요. 그 다음에 주인이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쳐다보는 동안 똥오줌을 싸면 얘가 가만히 있다 그러면 단순히 이거는 주인을 보호자 입장에서 내가 너를 지금부터 지켜봐 줄게. 넌 너무 내가 못 믿어 좀. 넌 너무 약한 애 같아. 그리고 내가 좀 지켜봐 줄게.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 열어놓고 화장실 봐도 되고요. 그게 좀 불안하다 그러면 믿음직한 주인이 되도록 노력하셔야죠. 나는 너보다 네 생각보다 좀 강한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혼자 화장실 정도는 늦거니 볼 수 있어. 저기 와도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런 믿음을 심어주면은 거기가 그래 네가 알아서 혼자서 알아서 해봐 힝 이러고 조금 좀 뭐라 그래 독립심이 생겼다고 보고 좀 끊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훈련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요. 믿음직하지 못해서 아니 화장실 문 열고 한번 눈과 눈을 마주보고 한번 똥오줌을 싸보시죠. 그럼 어떻게 나오나 보는 거죠. 2달 전쯤에 길냥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오뎅꼬치를 제일 좋아하는데 오뎅꼬치를 좋아하는 건 소심한 애들이 많이 그래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대범한 애들은 낚싯줄을 좋아해서 퍼덕퍼덕 뛰면서 잡으려고 해요. 점프 형태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바닥을 기면서 추적하는 걸 좋아했어요. 점프 형태를 좋아하는 애들은 위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요. 추적하는 걸 좋아하는 바닥을 끌고 다니면 막 뛰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달라서 쥐를 잡는 형태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새를 잡는 형태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소심한 애들은요 손만 써요. 이런 애들은 오뎅꼬치를 좋아해요. 원거리를 뛰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근거리로 가까이 다가올 때만 소심하게 손만 써요. 탁 이러다가 물어요. 그래서 무는 걸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소심해서 손 쓰는 것만 좋아하는 애들은 오뎅꼬치를 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범한 애들은 점프하고 뛰는 걸 좋아하는 애들은 낚싯대를 좋아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 데리고 온 애들 소심하고 아직 겁이 많고 얘를 빨리 친해지고 싶으면요 낚싯줄 쓰지 말라 그래요. 저는 오뎅꼬치를 쓰라고 이런 애들은요. 왜냐면 소심하기 때문에 구석에 숨어서 무서워서 손만 이렇게 양양펀치만 날리거든요. 양양펀치만 날리기에는 오뎅꼬치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오뎅꼬치로 시작하라 그래요. 보통은요. 선생님 2달쯤에 길냥이 오뎅꼬치를 제일 좋아하는데 놀아주면 간식 보상을 해주는데도 이걸 자꾸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무는 걸 좋아해요. 입서서 사냥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그래서 주로 입서서 사냥하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오뎅꼬치를 좋아해요. 이런 애들 나중에 인형도 좋아해요. 물고 뒷발로 핥히는 것도 좋아해요. 이런 애들은요. 이거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먹어요. 오뎅꼬치를 먹어요. 오뎅꼬치를 못 먹게 더 큰 걸로 해주셔야 돼요.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못 먹을 정도로 큰 걸 주셔야 돼요. 너무 작은 걸로 놀아주셔서 그래요. 물리적으로 먹기 힘들 정도로 큰 걸로 주시고요. 고양이 장난감 요즘 싸구려가 아니면 웬만하면 물어 뜯어서 먹을 수가 없게 나와요. 이게 물어 뜯어서 찢기거나 먹을 수 있을 정도라면 잘못 만들어진 장난감이에요. 고양이는요, 물어 뜯어도 안 찢어지게, 물어 뜯어도 못 먹게 이렇게 나오는 장난감들이 좋은 장난감이니까 싸구려보다 조금 더 돈 있는 좋은 장난감을 사주시면 이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 역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펫 상담소 윤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